자, 이제 5강 이제 원소와 주기율표로 넘어왔습니다. 요번 단어, 이 단어는 화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라고 배웠고요. 원자는 셀 수 있으면서 네, 기본 입자, 알갱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알갱이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원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소는 종류를 뜻한다. 원자는 이렇게 실제 어떤 물질을 구성을 할 때 원자들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원소는 기본 성분, 성분 원소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 수소, 산소 이렇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종류를 쓰면 되고요. 원자, 자,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원자 구조를 이제 원자 구조. 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라고 배웠고요. 이 원자 핵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더 자세히 보면 쿼크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는 UUD,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UDD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소라고 하는 종류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양성자수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양성자수가 같은 물질은 같은 원소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는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방금 한 거를 다시 적어볼게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입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네, 중성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되니까 개수로 얘기를 하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전자의 총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원소 원자 봤고요. 이제 물질도 배웠죠, 우리가. 자,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자, 순물질에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한 종류, 물질 한 종류로 이루어진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 하나로 돼 있으면은 이제 호돈소고요. 호돈소. 예를 들면 O2나 H2, 뭐 철, 구리 등등등 이렇게 원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도 호돈소. 다 순물질입니다. 자, 그다음 화합물은 화학 결합. 화학 결합을 통해서 원소가 결합된 형태. 예를 들면 H2O. 요 자체가 하나의 물질이죠. 순물질이고. 뭐 CO2. 요 자체가 하나의 물질이고요. NaCl. 요게 하나의 물질입니다. 요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하고 둘 다 순물질이에요. 둘 다. 자, 그럼 혼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여서 얘네들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성질이 바뀌지 않고 성질을 이제 순물질의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소금물, 설탕물 이런 것도 다 혼합물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본 개념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기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도 이게 발견된 역사들이 있어요. 자,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이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이 발견이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총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118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려진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원소들이 이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그룹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주기율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일단은 33종 가지고 4그룹으로 나뉘었고요.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새쌍 원소설부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그 다음에 뉴렌즈의 옥타브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새쌍 원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여기 있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것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원소의 원자량이 양옆에 있는 원자량의 양옆의 원소 원자량 합의 2분의 1이라는 중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민의 원자량이 염소와 아이오딘의 원자량을 더한 것의 절반이더라. 자, 스트론튬이 칼슘이랑 바륨의 원자량을 더한 거의 절반, 중간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발견했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세로줄로 같은 줄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족 개념의 시초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옥타브설은 8음계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9개 원소마다 네, 계속 바뀌거든요. 이때는 8개마다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주기율, 현재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적 토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기율은요, 이때부터예요. 멘델레예프부터, 여기서부터 발전이 되어 온 거다. 주기율이. 자, 근데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네, 배열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발견된 원소는 63종이었고요. 원자량, 상대적 질량 순서로 배열을 했더니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그 최초의 주기율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발견되기 전의 원소를 빈칸으로 놔두고 성질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뭐 갈륨 이런 것들이 있죠. 새로운 원소 발견에 기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18종 원소 아르곤이 발견되면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자, 이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것을 다시 양성자 순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원자 번호수,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죠, 그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라는 것이 현대의 주기율표, 모즐리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했고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로 네, 배열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 순서로 한 거는 얘밖에 없어요. 모즐리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전부 다 라부아지에 얘네들 전부 다 원자량으로 네, 배열을 한 겁니다. 원자량 번호로 한 거는 네, 모즐리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총 얘가 이제 전체 주기율표의 그림이죠. 자, 이 세로줄을 다 족이라고 합니다. 자, 1족부터 여기 18족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가로줄 이거를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들을 자, 앞에서 했던 현대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자, 원자 번호 순서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양성자 수 순서대로랑 같은 말입니다. 나열하되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다.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1족부터 18족이 있고 이때 성질이 비슷하죠. 세로줄은 다 성질이 비슷해요. 자, 주기는 가로줄. 그래서 얘네들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이라고 하면 왜 얘네들이 왜 같은 족이 위치하냐? 자, 이거는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원자과 전자가 동일한 원소들끼리 네, 같은 족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다, 성질이 비슷하다 라고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 전자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 원자과 전자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베릴륨. 자, 베릴륨. 자, 베릴륨은 지금 4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자, 4 플러스 핵이 이렇게 있고 자,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전자가 8개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은 2개를 이렇게 채우면 된다. 그러면 얘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2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다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다? 2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때문에 얘의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얘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는 껍질수를 말합니다. 껍질수, 전자 껍질수. 자, 전자 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자 궤도가 바로 껍질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베릴륨이 왜 2주기에 있냐? 전자 껍질이 2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가로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도 리튬이 3번이니까 리튬도 그러면은 이제 껍질을 한번 그려보면 3+에다가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가지겠죠. 왜냐면 전자가 3개니까 이렇게 전자가 2개에다가 네, 전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 베릴륨이 같은 가로줄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는 껍질, 족은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라고 정리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주기율표를 살펴보면요. 여기 약간 빗금친 부분. 여기 빗금 여기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부분이 전부 다, 자, 더 진하게 된 부분 말고 제가 빗금을 쳐볼게요. 여기 탄소, 질소, 산소부터 해가지고, 네, 인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다 빗금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네, 비금속에 해당이 돼요. 비금속. 자, 그다음에 여기 약간 진한 부분 있죠? 세모 쳐볼게요. 세모, 규소. 그다음에 뭐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세모 친 것들은 다 준금속이라고 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띠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 이렇게 허연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금속이에요. 얘네들은 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 원소들을 금속, 준금속, 비금속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금속 원소의 특징,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한번 보면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으로 중간과 왼쪽과 중간을 형성을 합니다. 차지하고 있어. 제일 숫자가 많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니까. 네, 전부 다 네, 금속이다. 왼쪽과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숫자로 치면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금속이 훨씬 많다. 자, 비금속은 오른쪽 끝과 위를 형성하고 있다. 자, 실온에서의 상태는 얘는 고체고요. 얘는 기체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인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자,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수은은 액체다.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서, 자, 액체인 거, 브로민이 실온에서 얘가 액체고요. 그 다음에 탄소, 황, 아이오딘, 얘네가 고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CSI가 고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금속의 특징은 첫 번째는, 네, 얘네들이 광택이 있다. 자, 이거는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유전자가 빛을, 네, 이렇게 반사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광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전기 전도성.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성과 전성이 있다. 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철사 생각하면 돼요. 뽑히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전성은 펴지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금속 원소는 요 특징들이 다 없는 거예요. 광택 일단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열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자, 근데 예외적인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자, 흑연. 흑연은 전기를 잘 통한다.
전도성이 높다. 요거 하나만 예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힘을 받으면 이제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 자, 이온을 보겠습니다. 자, 이온이 형성할 때 얘네들이 양이온을 형성을 해요. 금속들은 다 양이온이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고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강합니다. 자, 비금속은 전자를 뺏어온다, 얻는 성질이 강하다. 전자를 얻어온다. 금속은 전자를 뺏긴다, 잃는다. 자, 그러면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네,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 나트륨이 있고 염소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금속이고 얘가 비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자가 1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금속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 네, 철. 우리 어디에 사용되죠? 이거 건축 재료에 사용되죠? 구리 전선에 이용이 됩니다. 전사가 아니라 전선에 이용된다. 뭐 등등등 있고, 자, 비금속도 있는데요. 비금속에서는 이제 특징적인 것들, 거의 할로젠들 특징을 이제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플루오린 같은 거, 플루오린 이거 어디에 이용되냐면 우리가 맨날 쓰는 거예요. 치약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돗물을 살균할 때 네, 사용을 합니다. 뭐 등등등 있죠. 뭐 이것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성냥 끄트머리에 불 붙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성냥의 성분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모두 가지거나 중간 정도 성질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얘네들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